자,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서 사서 밑에서 사고, 또 내일 밑에 사가지고 내일 또 고점에서 팔고, 또 모레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그죠? 그렇게 매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것만 아시고, 오늘 제가 마감 방송 리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 방송의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톡 다시 한번 제가 홍보를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다시 한번만 좀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5G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볼 만한 종목, 한 종목 정도를 제가 압축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한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소개를 드릴 거니까 그 종목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G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2차전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반도체 그리고 5G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니까 그 미국 증시 흐름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세워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수익을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좋은 장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종목 한 종목을 공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종목과 더불어서 엠베인골드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종목을 제가 압축을 해서 한 종목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보셔야 된다,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다음에 수익 나면 바로 여러분들 VIP로 건너오세요. 바로 팔지 말고 VIP로 건너오시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 좀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톡에 대해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금 많이 계셔서 더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카카오톡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대표가 이제 100% 무료 카카오톡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료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무료 카카오톡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자, 요게 있죠, 여러분들. 자, MBN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세요. 누르시고 나서 두 번째 메뉴 동영상을 누르세요. 동영상을 누르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고 나서 그 하단에 이제 한 대표가 최근에 올린 유튜브 라이브 창이 있습니다. 요거죠. 최근에 올린 건 요거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추천드렸던 HFR, RFHRC 수익 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축하드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 창을 이렇게 한번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제 라이브가 이제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됩니다.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한기수 대표 무료 카톡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주소 밑에 http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죠. 요게 링크 주소거든요. 요 링크 주소를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한기수 대표 매일경제TV 한기수 대표 무료 카톡방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다가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요걸 누르세요. 누르시면 바로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밀번호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신 분들이 잘 차분하게 잘 계셔서 비밀번호 설정을 안 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방은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에 한번, 또 점심에 한번, 저녁 때 한번, 그리고 중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전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글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들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간혹가다 지금 종목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5G 관련주 많이 소개해 드렸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카카오톡방에 가끔 가다가 이제 유망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셔가지고 제 시황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들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가끔 가다 무료 종목 나가면 그 종목 가지고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하시다가 또 수익 나고 또 뭐 여러분들한테 신뢰 얻으면 VIP 오셔서 같이 리딩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분도 아시고 카카오톡 여러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은 제가 5G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면서 5G 관련주들 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 정도를 제가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과 5G 관련주 분석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는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하반기 증권시장 장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종목군들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핵심적인 포인트만 정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자,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방송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딱 짚어서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한기수 향큐,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뭡니까? 미국 증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뭐 400명, 500명까지 갑자기 늘어나면 시장은 약간 또 한번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변수는 되지 않으니까 코로나19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미국 증시가 꺾이면 미국 경제가 꺾인다는 얘기고,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국내 증시가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만, 결국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증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해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 미국 증시를 볼 때 첫 번째 주목할 게 뭐냐면, 1차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잘 들으세요. 들으시고 메모를 하십시오. 자, 1차적으로 미국 증시를 경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일단 미국 증시가 꺾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고요. 미국 증시가 이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상태에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반드시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질 것인가, 요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죠. 요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어야,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국내 증시에서 종목 장세가 가능한 거예요. 경계를 갖는 것은 일단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는 거, 월봉 보시면 뭐 아찔하죠. 여러분들 아찔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요, 이렇게 막판에 저렇게 막 5개월 연속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대 양봉을 세운 적이 언제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 증시 급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가지고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펀더멘탈 분석상 미국 증시는 아직은 증시가 무너질 만한 그런 조짐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많이 올라서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보통 미국 증시가 뭐 주변 여건이 제일 좋을 때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증시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고, 그죠? 그다음에 그 대선이라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서 그나마 좋은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떤 증시가 많이 올랐을 뿐 클라이막스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측면이고, 여전히 유동성이 크고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증시가 빠졌던 부분들은 테슬라 모터스라든가 애플 같은 일부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이 단기 차익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더 이상의 큰 악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나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아래꼬리를 분명히 만들어냈고요. 그죠? 다우지수도 아래꼬리 만들어냈습니다만 다우지수 하락폭은 적어요. 제가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같이 봐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다우지수와 S&P 같이 봐야 돼요. 다우지수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조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스닥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더라도 나스닥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선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가능성을 뭐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저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최소한 급락 장세는 좀 멈출 거로 보고 있고요. 밀린다 손 치더라도 나스닥 지수 직전 장중 저점, 그리고 다우 지수도 뭐 대충 27,000선, S&P 지수도 최대로 3,300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가 일단 멈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점진적인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최소한 오늘 저녁에 하락세를 멈추고 서서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반등에 나선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제가 지난번에 1차적인 지선이 어디로 했습니까?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전약 후강으로 장이 마감이 됐을 땐 저점. 코스피는 여기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밀리더라도. 코스닥의 경우도 밀리더라도 어제 그저께 만들었던 장중 저점 850선이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밀려가지고 국내 증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뭐 보합 내지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빠지면 그 조정의 폭이 중요하긴 해요.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뭐 마이너스 한 1% 안짝, 마이너스 1% 정도 안짝에서 마감이 되면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간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반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뭐 플러스 1%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가운데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그냥 점진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일 미국 증시가 반등하건 소폭의 약세권 보이건 우리는 그 조정을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자, 정리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자,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길게 안 해요.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딱딱 집어서 갈 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메모 되셨죠? 미국 증시가 3% 이상의 폭락 장세만 나오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분명히 저점 나올 거고요. 설령 3% 정도까지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말씀했던 이런 가격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밀려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크게 밀리지 않아도 장중 조정을 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결국에 이번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조정이 났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할 때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까지 해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아시겠죠?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갖자라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거나 미국 증시가 소폭 강밥 약밥선에서 마감되더라도 우리는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는데, 자, 과연 그 유망 종목이 뭔가? 일단 코스피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 종목들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삼성전자가 제일 흐름이 좋아요.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증시를 좀 이끌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0인가요? 어머나게 성장 가치가 큰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진정되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런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이제 5G 장비 쪽에서도 수주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증권시장의 점진적인 또 반등장을 이끌어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LG화학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 전면에서 대형주들이 반등장을 이끌어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들은 뭐 그동안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부 종목 중심으로 점진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들은 뭐 투자 원금이 좀 크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별도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 또 잡아놓고 묻어두신다라고 한 관점으로는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볼 게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죠? 알게 모르게 코스닥이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진짜 미국 증시 급락했을 때 장이 한번 훅 털어내고 나서 개인들에 의해서 전약 후강으로 끝났고 코스닥이 어느새 좀 신고가에 나가고 있고요. 이제 9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932포인트. 자, 여기 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232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무려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것이고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폭발적인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시장에 돈을 벌려면 어딜 봐야 돼요?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됩니다.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또 한 번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어디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이오 제약주들은 여러분께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그나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원론적으로 기업 가치 등을 감안해 보게 되면 SK바이오팜 제가 한 교에서 한번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시고 있고요. 그러나 대체로 바이오 제약주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재료 때문에 너무나 많이 해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단타를 너무 많이 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도 벅찰 정도로 바이오 제약주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바이오 제약주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제약주들 뭐 정말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묻어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바이오제약주는 지금은 매매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바이오제약주는 애지간하면 우리 방은 매매를 안 한다. 그 얘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이슈 관련주들도 거의 없죠. 뭐 남북경유주 거의 안 보고요. 그죠? 음식료, 수산주, 뭐 건설주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 시세가 났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이거는 한 차례 다 해먹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해먹은 겁니다. 해먹은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그냥 시세를 이끌어낸 것 정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일시적인 변수에서 올랐기 때문에 더 큰 시세를 걷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또 남은 건 똑같아요. 2차전지, 5G, 그죠? 스마트폰, OLED, 반도체. 또다시 이 세 가지 섹터만 또 남은 겁니다. 그죠? 특히나 5G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을부터 해가지고 무려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5G 시장이 글로벌 5G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올해 2020년 하반기는 5G 시장이 태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5G 시장이 성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기대감이 있었던 차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대규모 수주를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라는 투자기업처럼 5G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미 어제도 그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5G 관련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올라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기업처럼 주가는 단기로 올라서 좀 매물을 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죽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는 글로벌 발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5G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G 시장, 5G 발주는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5G 관련주의 이런 조정 장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저기 해드렸었죠? 잠시만요.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9월달 초반에 우리가 이 종목들 차익 실현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했다. 솔리드, 서진스템, 오일솔루션, 이노와레스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차익 실현했고, 그죠?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했고, 단 며칠 만에 3,100만원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 며칠 만에 3,100만원 수익 냈다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많이 올랐던 5G 관련주를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어떻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조정 받았죠, 여러분들. 그죠? 보시라고요. 이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나더라도 어때요? 분명히 곧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쉬어가는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매도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뭘 해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대장주들이 가다가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쉬어가는 와중에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수직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이 덜 올랐던 후발주에 대한 공략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후발주들 중에서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뭡니까? 자,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HFR이 바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셨죠, 여러분들? 결국 HFR도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뒤늦게 못 올랐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확인됐잖아요. RFHS라는 종목도 오늘 비록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 은근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5G가 저렇게 잘 가는 종목군들을 한 번 정도는 털어냈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그겁니다.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 쉬어갈 수 있고 못 올랐던 종목으로 반격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이후부터는 5G 관련주가 몽졸이 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선별적인 강세장이 나올 거예요. 5G 관련주라고 해서 5G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개나 고등어나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지금은 안 나타나고요. 한참 지나야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오늘 이 5G 관련주의 조정 장세는 뭐예요? 5G 관련주들 중에 정말 저평가됐고 성장 여력이 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올랐던 5G 관련주를 차익실을 했는지 아실 거고, 얘네들을 털고 뭘 잡아야 돼요? 실질적인 대장주, 좀 더 강력하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원조 대장주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망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가거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매도가 단행됐다. 또 5G 관련주의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에 얘네들 말고 새로운 종목에 주목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얘네들도 가서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나서 조만간에 또 터질 겁니다. 왜? 글로벌 5G 장비 발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버라이전을 선두로 해가지고 AT&T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국의 통신사 업체들,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자, 대규모 통신 발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왜?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5G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기대감에 의해서 진짜 올라간 것이고요. 이제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혼조 장세가 진행되다가 실질적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수주가 진행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같은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겁니다. 어떤 건 더 많이 가고 어떤 건 덜 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정말 종목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야 되고요. 5G는 죽지 않았다. 이 조정 장세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또 한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자, 이해되셨으면 자 5번 이해되셨죠? 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5G는 아직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앞서 제가 삼성전자도 얘기했고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 증권시장의 최대어는 5G입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관심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5G 관련주에 대한 공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한 차례 우리는 물량을 털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9월달 시장의 주도주 단 4종목, 5종목 정도 차익 실현했고, 오늘도 우리 한 종목 정도 단타 차익 실현했거든요. 차익 실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 며칠 만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대표 VIP 회비가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예, 1개월 88만 원 플러스 5일입니다. 3개월 얼마요? 264만 원 플러스 20일입니다. 거의 3개월이죠, 여러분. 4개월입니다. 4개월. 그죠? 완전히 가성비는 엄청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3개월 264만 원 플러스 20일이니까 거의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즉 4개월도 아니고요. 7월 달 우리 방 전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3,10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8월 달 전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다. 합쳐가지고 얼마, 여러분들? 4,700만 원이죠? 그리고 9월달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3,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개월 동안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거의 지금 1억 가까운 그런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1억이라는 투자원금을 바탕으로 지금 수익 금액이 1억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매매를 우리 회원님들이 그대로 다 쫓아오게 되면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VIP 회비 얼마라고요? 3개월 264만 원 플러스 곧 20일 얼마입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지금 이 장은 끝난 겁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과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규수양학교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드렸던 게 바로 뭡니까? 5G입니다. 5G를 선두해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뭡니까? 다 5G만 아니죠. 5G와 더불어서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OLED 스마트폰, 거기다 일부 개별 종목 정도만 매매를 하면서 나머지는 매매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죠? 9월 한 달이 뭡니까? 9월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지금 이들 종목이 다 5G란 말이에요.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한 대표를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을 지금 못 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세 절대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성비는 우리 방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맨날 단타 치고 뭐 잠깐 수익 나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좌 수익으로는 우리 방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상춘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신씨님 잘 오셨고요. 나이스다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위기 아니고 기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지금 이런 조정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분들은 잘 오셨고요. 카페에다가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 종목 올려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주도 섹터 종목군들 매집을 할 거니까 타이밍 좋아요.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오늘 5G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5G 관련주가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이런 조정 장세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조정 장세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 지난 4일날 우리 팔았다 그랬죠? 예, 차익 실현 매도한 분들 다 나온 겁니다. 그죠? 그죠? 자, 5G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5G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뭐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가 버라이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과 대한민국 통신사들의 5G 발주는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보다 크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5G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이 세계 최초 EUV DRAM 양산에 시작을 한 섹터고,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제 5G 시스템 장비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디램 쪽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관련주들의 반등도 계속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됐다는 조정까지 나타났었죠. 차트를 보시면 PSK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결국에 PSK테크가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섰고, 사이맥스, 제가 한 큐에서 여러분께 얘기했던 종목이죠. 결국에 지루하지만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LB세미콘, 그리고 오늘 네페스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LB세미콘도 올라갔고, 네페스도 올라갔고, 그죠? 네페스 올라갔고, 한미반도체도 올라갔고요. 한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바닥은 쳤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DBI텍 같은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대장주 아닙니까? 그 DBI텍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양상들을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21선을 회복했고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5G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조정 장세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는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시세가 좀 더디고 좀 답답하긴 한데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기대했던 대로 미국 증시가 좀 안정되고 내일 이후에 전반적인 장세가 좀 반등에 나선다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 높아요. 다만 미국 증시가 안정되고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이 되고 전반적인 장세가 안정되고 지수가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 다시 반등 가능성 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서서히 기회를 잡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목은 제가 이제 한 큐에서 여러분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또 VIP 오실 분들은 뭐 종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VIP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는 시장의 흐름 확인하고 나서 매집을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반도체 장비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드릴 겁니다.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예요?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저는 테슬라 모터스가 못 간다고 봐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5G와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을 좀 펼칠 때 좀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든가 스마트폰 관련주도 OLED 관련주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약간은 순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요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로의 어떤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OLED하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순환 반등성이 큰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고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철저하게 OLED 스마트폰 쪽에서는 실적과 성장 가치를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강력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치를 분석을 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봤을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개 큰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할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OLED도 스마트폰도 대체로 순환 반등 성격은 강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은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본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좀 보고 있고요.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보고 있고, 개별주 맥락에서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지금 섹터로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5G, 반도체. 두 개입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거고요.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볼 거고, OLED하고 스마트폰은 역시 시간을 가지고 좀 볼 겁니다. 왜? 얘네들은 지금 메인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의 메인은 5G고 그 다음이 반도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섹터만 집중적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이쪽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 점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드렸던 말씀들, 자,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5번, 자, 5번 한번 보세요. 예, 삼성 축하드립니다. 자, 잘 이해되신 분들 5번.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뭐 책션을 했고,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뭐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편하게 매매했는데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장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일단 최소한 안정세를 보이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하락 조정이 나오건 내지는 소폭 반등 조정이 나오건, 여러분들은 이번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역시 주도 섹터권의 종목은 5G 그리고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요. 나이스가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5G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G는 일단 시세가 좀 난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솔리드, 서진 시스템, HFR, 이노아레스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5G 시장 자체는 성장하는 것이고, 글로벌 통신사들의 5G 숫자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장비 발주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결국 시세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그렇게 깊거나 길지 않을 거예요. 깊거나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조정폭은 깊지 않아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반등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가다가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5G는 놓치면 안 돼요. 5G는 이번 조정 장세 이 숨고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장주들 오이솔루션, KMW, 이노와레스, HFR, 솔리드, 서진시스템, 에페스테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RM2 테크놀로지, PPI, 이수, 테타시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되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종목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5G 관련주와 엮여있는 연관만 되는 종목군들은 모두가 올라가는 그런 반등장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앞서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이 나올 겁니다. 이 안에서도 탑픽 종목으로서 가장 강력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등장할 거예요. 몇 종목 있습니다. 몇 종목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5G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그들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절대 지금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단계라는 거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을 공개를 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천주 개념이다라는 것보다는요. 한 대표가 참 좋게 보는, 한 대표가 참 이런 종목은 참 유망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한 종목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매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고 자 VIP로 오시기 바랍니다. MBN 회원님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시고 수익이 나시면 바로 이제 VIP로 건너 오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 VIP 회비 3개월 이상치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정도 수익이 나오고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된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제대로 된 것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여기서 오셨으면 좋겠고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미 소개했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HFR하고 RFHC이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을 했었는데 다 올랐습니다. 그죠? 이미 HFR도 그다음에 RFHC이 두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에 다 올랐었죠? 다 올랐습니다. 갖다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RFHIC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유망하다, 괜찮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런 거니까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RFHIC라고 하는 종목 잠시만요. 자, RFHIC 자, 자, RFHIC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RFHIC를 제가 이제 왜 자꾸 좋게 보느냐. 이미 이제 그 시세가 물론 솔리드,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서진시스템, KMW, 오이솔루션 다 대표적인 대장주들이에요.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전반적인 장세가 조정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다시 갑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RFHIC 한 종목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오늘 RFHIC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는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못 오른 상태에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FHIC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에요. 지금 화웨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이 종목이 상대적인 피해주로 부각이 되는 듯한 양상인데 거듭 얘기합니다. 이 종목은 파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든가 노키아를 통한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매출 성장이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결국엔 5G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분명히 RFHS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삼성과 노키아라든가 다른 통신업체를 중심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올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특히나 4분기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이제 3.5 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 종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버라이전의 삼성에 대해서 무려 8조 원 규모의 통신 장비 발주 계약을 단행을 했고 그것은 엄청난 잭팟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질화 갈륨이라는 제품이에요. 질화 갈륨 아시죠 여러분들? 질화 갈륨.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제품은 모든 통신 시설이 설치가 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실리콘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주파수 출력을 증폭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종목이 질화관륨이고 질화관륨이 지금 5G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이고 우리나라 독점이고 해외에도 질화관륨을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결국에 질화관륨이라고 하는 종목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게 나온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그 실리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이 실리콘 반도체는요 전압이 좀 센 거 고전압이라든가 또 이제 열 높은 거 고온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5G 같은 이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제 전압이 세거나 열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 실리콘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화갈륨이라는 제품은 바로 이 고온이 무려 400도 이상까지 이제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면서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전송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질화갈륨입니다. 그만큼 질화갈륨의 경쟁력과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RFHIC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저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고 파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다 나갔잖아요. 그죠? 방송 다 나갔고 갔다가 눌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고점 돌파했잖아요.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상승 전환이 일단 이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이제 뭐 내일 당장 곧바로 갈지 내지는 갔다가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이고 나서 다시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차트라든가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가지고 잘 참고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매 여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이 RFHIC라고 하는 종목은 정말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많이 못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저 마시고 RFHIC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니까 요점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되신 분들 7번
자, 예, 체크 되셨죠?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RFHIC와 더불어서 분명히 5G 관련주는 앞에 있는 대표주들과 뒤에 있는 후발주들도 같이 분명히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5G 관련주는 이번에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나오십니다만 이번 조정 그렇게 깊거나 길지 않을 겁니다. 조정 짧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5G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5G 관련주 그동안 제 방송 듣고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려고 했다가 놓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한 대표 도움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이제 VIP로 건너오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RFHIC 한 종목을 여러분께 이제 좋은 유망 종목이다라고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면서 좋은 결과 나오시고 하시면 바로 VIP로 건너오세요. 팔지 말고 건너오십사. 분명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VIP 회비를 만들고서 충분하게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수익 내고서 수익 내신 분들은 꼭 VIP로 건너오셔라 라는 점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엠벤 회원님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말씀드렸던 RFHIC의 주가가 시세가 나오면 아니에요. 그냥 오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좌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RFHIC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내일도 신규엠 중심으로 5G 관련주를 매집을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거듭 얘기합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저녁에 안정이 되고 만약에 서서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력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2단 상승 나올 겁니다. 반도체 가면요. 2차 전지도 가게 돼 있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5G 쪽에 먼저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 전에 최소한 미국 증시가 중요한 만큼 대대적인 폭락은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가 뭐 강보합과 내지는 약보합 내지는 조금 한 1% 정도 밀리더라도 무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게 유망주보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 원금이 좀 커서 별도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돌파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1번 한번 부탁합니다. 1번. 그죠? 메모 다 하셨죠? 예. 자, 오늘 방송 깔끔하게 했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안정만 되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주도주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주도주를 또 잡아야 된다는 거 5G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은 RFHIC를 별도로 뭐 괜찮은 종목으로 제가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RFHIC 외에 5G 관련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한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본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도 보지만 일단은 5G하고 반도체 쪽만 보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 바라고요. 수익 잘 내시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고 좋은 수익을 좀 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VIP를 통해서 같이 멀리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전에 자 VIP 오실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제가 종목들 뭐 RFHIC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제가 매수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시 바라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VIP 저거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자 VIP는요. 자 VIP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얘기했던 RFHIC 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VIP 회비는 말씀드렸죠. 한 달 88만원에다가 무려 5일을 또 추가 드리고요. 3개월 264만원에다가 무려 한 달 가까이 20일을 추가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를 드리는데 지금 9월 초 1억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면 3,100만원입니다. 5G 관련주 단기 올라서 충분하게 차익 실현했습니다. 수익률을 보세요 여러분들. 132%, 79%, 71%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차익 실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도주 재매수, 좀 더 강력한 주도주를 재매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G 관련주 계속 매집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G 관련주 매집 못하셨던 분들, 최근에 오신 그 신규 회원님들이 5G 관련주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포트폴리오 종목은 한 20개, 30개, 50개씩 되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신규회원들 포트폴리오 진단드리라고 맨날 맨날 12시 넘어서 12시 넘어까지 진단 드리고 그럽니다. 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 40개씩 된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30개, 40개 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수가 빠지면 다 빠지거든요, 여러분들. 30개, 40개 가지고 있는다고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30개, 40개 다 안 갑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가요.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못 벌어요. 절대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이 최소 20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한 대표가 얘기하고는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20개, 30개, 50개 되시는 분들 지금 계좌 수익이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나마 장이 좋아가지고 조금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거든요. 계좌 수익이 안 납니다. 여기서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매번 주도주 얘기하면서 지금 보세요. 다 주도주 아닙니까? 그 주도주들의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가를 보세요. 자꾸 좀 느끼세요, 여러분들. 응? 그 주도주들의 수익률이 적게는 23%, 71%, 79%, 132%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종목군들 작게 수익이 나지만 그러나 결국에 중장기로 가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2%, 적은 게 27%, 29%. 그죠? 그러면서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1,600만 원 수익이고 VIP 회비는 얼마입니까? 8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종목 정리할 때 정리합니다. 그래도 3,100만 원. 그런데 뭐예요? 중장기 대세를 뿜어냈던 종목이 뭡니까? PSKT가 중장기 종목이죠. 중장기 주도주가 결국엔 대시세를 주는 거예요. 한 대표가 바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주도주를 가지고 대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조금씩 단기 매매 수익 내가면서, 그죠? 단기 매매 단기 수익 내가면서 뭐 10%, 20%, 5%씩 수익 내가면서 대시세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도주에서 대박 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태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매매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포트폴리오 종목이 20개, 30개 된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돈 벌지 않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갈아엎지 못하면 주도주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놓칠 겁니다.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규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역시 과감하게 포트 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VIP 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1588-0648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장 끝나고 나면 통화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통화 몇 번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하셔야 통화가 가능한 거니까 몇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품은 말씀드렸죠. 1개월 하시게 되면 5일 추가드리고 3개월 하시게 되면 무려 한 달 가까이 추가가 됩니다. 요 상품 보시기 바라고 1588 0648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한 대표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한 대표 사진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셔도 볼 거예요. 한 대표 사진 보시면 중간에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여기 누르시면 ARS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MBN골드 홈페이지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전화번호 입력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고 결제 신청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폰으로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그 전화번호 누르시고 이대로 따라오시면 ARS 결제가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넷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안 기다려도 되니까 인터넷 가입도 1개월 또는 3개월 체크하시고요.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결제 창이 틉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VIP 오실 분들은 종목 진단이 필요한 분들은 VIP 가입하시고 나서 여기 정의원 게시판 있죠? 정의원 게시판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진단 드려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 올려주시면 들고 갈 건 들고 갈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매매로 갈 거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계좌 수익 안 나는 분들은 갈아엎어야 되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RFHIC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드릴 것이니까 그것만 알고 체크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면, 자, 한 대표는 단타 매매 안 합니다. ETF 주도주 성장주 대세 전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내용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한규수 MBN골드 한규수 치시면 제 녹화 내용 올라갈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예. 자, 한 대표는 잡주는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도 합니다만 단기 매매가 주력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단타 치시고 하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물론 단기 매매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단기 매매 수익했어요. 아침에 한 15분 만에 뭐 한 5% 정도 수익 냈으니까 단기 매매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지 마시고 주도주를 가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주 성장주 대세 전문이다 라는 것만 아시기 바라고요. 자,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이제 VIP 방송으로 이제 많이 오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예, VIP 방송에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서 문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매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VIP 방송 안 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만 대응하셔도 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 바라고요. 자, 보유 주식은 들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자, 한 대표님 주식 팔고 가겠습니다. 영원히 못 옵니다. 오시면 과감하게 제가 안 될 거는 털어내고 그리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매매로 갈 거니까요. 주식은 가지고 오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직장인분들과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더 수익을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고, 혼자 하실 거면 하시지 마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한번 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77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시장 자체가 충분히 저점을 찍을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 없어요. 이런 기회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자신 있게 대응하시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VIP 오셔가지고 한 대표 리딩을 받으시고 절묘한 찬스 여러분들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RFHIC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는 그런 유망종을 보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요. 수익 내시고 나서 자, VIP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